이쪽으로 보시면 편하시니까 앞에 봐주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지법 수석 보험자 겸 교육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김혜인으로 반갑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도 합숙에서 개표 1시까지 보고서 아침에 왔더니 굉장히 힘든데 요 교육을 모범강의라고 하는데 앞에 분이 이러저러한 말씀 다 하셔가지고는 거기에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저도 안 해봤어요. 며칠 전에 나와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읽어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교육은 많이 해봤는데 교육을 많이 해본 처지에서 말씀드리면 조합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장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해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슬슬 되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바로 말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바뀌는데 여하튼 처음에 하실 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조별로 자기가 한 것들을 보고 저도 20년 전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게 딱 20장짜리예요. 20장짜리니까 보통 1분 잡으면 돼요. 그러면 20분, 길어야 25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트가 20컷이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확정이 됐죠. 내란과 친일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물론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이 지금 되셨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회 대개혁에 대한 부분들, 내란 정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저희들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것들을 잘 알려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은 철도 현장이고 그 철도 현장 속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고속철도 통합, 총인건비 정상화입니다. 철도 노동자라면 이견이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왜 통합일까요? 우리들은 물론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국민들은 SR이나 KTX나 다 똑같이 생각하시죠.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고속철도 통합과 같은 선전전을 하면 일부 시민들은 니들 것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데 니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좌석을 확보를 더할 수 있고 1대 1당 15,000개 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KTX 운임을 10%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수소는 KTX보다 낮잖아요. 10%. 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철도의 핵심 가치는 좌석 공급이죠. 국민들이 타야 될 좌석이 있어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의 환경이 나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누적된 적자가 있죠. 유일하게 흑자나는 건 고속철도밖에 없습니다.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화물열차 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게 고속철도고 그리고 애초에 수소발 KTX를 만들 때도 저수소발 KTX로 해서 2,900억의 흑자가 나서 철도공사 경영의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국토부애들이 애초에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고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되는 적자 상황이 낮아서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민영화 구조조정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요? 누적된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공기업을 국정감사, 국회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임금 인상하자고 그러는데
국민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씨 적자가 그렇게 많은데 니들 왜 임금을 올리고 성과금 그렇게 많이 받아가? 분명히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이윤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공공의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TX와 SR을 합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주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합니다. 아시다시피 SRT 신구천안 14편성을 발주했고 평택 지제역에서 갈라져서 SRT 가죠. 평택 지제역에다가 정비창을 차량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로템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2030년 수소하고 경기도 광주에 복선 전철화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배웠듯이 안에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전 노선을 SR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30년에는 온전하게 허울뿐이지만은 경쟁 체제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되돌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허울뿐 경쟁 체제라도 결국은 SR은 저렇게 많은 곳에 투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철도공사는 더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적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저희들이 노동조건을 만들어내고 개선하거나 만들어내는데 더 큰 위협이 되겠죠. 당연히 외주화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하지만 그 이상을 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막판에 저희들 연구요령까지 냈는데 문재인 정권이 흐지부지 되면서 관료의 반발을 무릅쓰지 못하고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정책 꾸며짐에 잘 안 보이시죠?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 편의 확대 안정성 강화. 요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왜 정책 공약집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우리 거. 두 줄도 아니고 한 줄. 저거 하나 한 줄 넣느라고 이제까지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예요? 이 한 줄을 실현시켜야죠 이제. 뭐예요? 말로는 안 되죠. 어딘가에 써져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써져 있는 거 나중에는 실현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올해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금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총인건비 정상화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12월 3일 개헌과 내란을 해가지고 바뀐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통상임금 범위를 이렇게 본 거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했는데 대법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판결도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고정성을 빼던진다. 그래서 정기성과 일률성만 가지면은 통상임금 산식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성을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이상 근무에 이제 온전하게 다 주는 수당들 있잖아요. 근데 가변적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딱 안 박혀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서 어떻게 해요? 집어넣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나오면 다 주는 거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임금의 기존에는 뭐예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죠. 요거. 근데 지금은 확대됐어요. 올해부터 당연히 적용받는 거예요. 저희들. 그래서 성과금. 왜냐면 성과금 최소 160%는 나오잖아요. 꼴찌를 해도. 꼴찌가 해도 받는 거는 성과금에 이제 통상임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급식비, 각종 수당들, 명절상여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왜 대법이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노동자들 이뻐가지고 임금 올려주려고 올렸을까요? 어떨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가산하게 돼 있잖아요. 50%, 100% 이렇게 가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근로일수를 왜 시간에나 야간 휴일 근로를 덜해라. 그래서 자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일을 덜 시키라는 의미로 근로기준법에 증액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그냥 임금 인상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을 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대법의 판결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 부분들이 통상임금 수당 단가를 인상한다. 예, 이런 판결인 겁니다. 예. 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저희들 같은 사업자 예. 통상임금을 올리면 우리 임금이 오를까요? 개별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총인건비 내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법원 결정대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예, 약 1,000억 원 이상의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거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급 3%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591억이 우리 돈 기본급 인상 재원입니다. 근데 임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400억 정도가 부족하죠. 요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이 작년에 합의하면서 저희들 연차수당 2월에서 올해 받았죠. 올해 작년 거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각종 뭐 수당들과 관련된 법정 소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면 약 1,500억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하여튼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총 인건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통상임금 수당 단가를 낮추려고 오히려 노력하겠죠. 그래서 산식을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200분가요? 그거를 확 늘리자고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를 늘리면 깎이니까. 하거나 수당을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도공사 경영진은.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합의해 줄 리가 없겠죠. 그거를 합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소송을 하면 100% 받게 되겠죠. 그거는 작년에 미지급된 성과급을 부랴부랴 우리한테 준 이유도 그런 거죠. 재판에서는 죽었다깨나 못 이기니까.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재부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통상임금 범위를 대법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인건비를 증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재부는 증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저렇게 하면은 꼼짝도 못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 센 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실제는 돈 갖고 있는 기재부죠.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나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산 기능과 무슨 기능을.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눌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총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야간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도가 다녀야 되니까. 야간에 왜 차단 공사합니까? 야간에 그 시간대 우리가 차단 공사를 해야 그 다음날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과 관련된 시간에 야간 휴일이 발생되는 것은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우리 철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분기별로 6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에 2시간 받는 데 있고 분기별로 6시간 하는데 따로따로 있죠. 돈 요거 있고 철도안전법상 또 안전교육 6시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건비, 임시열차, 자연재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죠. 저희들 물이 많이 나가지고 선로가 침수돼가지고 못 가거나 아니면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구하려면. 그럼 그 시간에를 자연재해로 발생된 것들을 총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요구인데 기재부가 안 받아들이고 있으나 하여튼 이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버스노조 파업을 했는데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였어요. 결국은
24년 12월 19일 날 판결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제 때문에 파업이 발생했었습니다. 같은 처지 공공기관, 우리 34개 공공기관인가요? 공기업이 있죠. 그게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다 함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가 예산을 틀어지고 돈을 틀어지고서 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다. 당연히 같이 싸워야 되겠죠. 자, 총액 인건비 그리고 고속철도 통합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담의 주요 요구사항이죠. 올해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역까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성과급 정상화. 작년에도 12%덜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지급할 거예요. 언젠가는 지급하는데 문제는 언젠가 지급해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 지급하게 돼 있는 것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 성과급 정상 지급 포함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직도 사조위교대가 완결되지 않은 소송이 있습니다. 사조위교대 완결 그리고 작년에 합의했던 5급과 4급 승진에 따른 승진 포인트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특별 승진을 종종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폐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개선에서 기획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가고 노사협의 안건을 쭉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됐죠. 그리고 복지제도 개선, 우리가 복지제도가 형편없다는 것들은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저 숙소 제가 동대구합숙에 있었는데 동대구합숙은 열차 다니는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런 데서 자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은 노동조건 개선이겠죠. 여러 가지 근무 기준 그리고 산재 그리고 철도 안전 그리고 원활체협의 내실화 그리고 차별복지제도. 차별복지제도는 시설 전기 분야의 유지보수 부분들이 수탁 예산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뭐 승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적용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철폐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자, 본방 말씀드렸던 것들 크게는 세 가지죠. 크게는 세 가지인데 말씀드린 것들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방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고속철도 통합, 총인건비 정상화, 임단협 승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올해 주요하게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꼭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투쟁계획은 5월달에 이미 진행된 거죠. 조기 대선을 인해서 정책 협약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이 됐고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뭘 할 거겠어요? 장차관을 인선하겠죠. 물론 한 달 두 달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차관은 먼저 뭐 인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간 부처장관이 인선될 때 저희들이 이재명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임단협을 조기에 착수하고 7, 8월에는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집중교섭을 해야 되겠죠. 집중교섭을 하고 대국회 사업을 꾹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작년 12.3 내란 있고 나서 저희들이 파업을 했죠. 파업 중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희 노동조합을 찾았습니다. 그때 같이 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토위 소속 그리고 기재위 소속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왔었던 거죠. 저희들 내용이 전달했잖아요. 그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9월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될 때 저희들이 쟁의권을 확보해서 당연히 총인건비, 통상임금 문제가 됐던 총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과 같이 쌓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10월, 11월 날 총력으로 집중해서 투쟁한다. 보통의 경우와 똑같긴 하지만 11월 달에 공공기관 운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해서 11월 달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외쳤던 이 세 가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죠. 대선 전에 저희들이 역마다 저도 선전전 한 2번 나갔었는데 물론 이제 대전역밖에 못 나갔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대전 기관차니까 진짜 선전전에 나온 조합원들 많았습니다. 예. 진짜 현장에 계신 지금 여기 와 계신 지부장님들하고 간부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집회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집회가 잡히고 나서 제가 한 게 뭘까요? 6월달 교본이 나오자 먹은 겁니다. 아이씨 9시에 딱 끝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출근인데 에이씨 이랬습니다. 솔직히 사람 마음은 똑같죠. 예, 저도 간부긴 하지만 국교에 한 12시에 끝났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가 아니라면 모두 다 모여서 요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첫 포문을 여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할 말씀들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전 그리고 여타의 이 앞으로 있을 전수교 이런 것들이 현장에 계신 지부장님과 간부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고 가장 바쁘게도 지내실 겁니다. 하여튼 올해 말씀드렸던 3가지 쟁취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강의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